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 원점은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센터선이 있는데요. 수평 센터, 수직 센터 라인이 있는데 이 수직 센터는 여기서 머그잔의 향상의 가운데를 지나는 센터예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위치, 모델링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이 센터 라인이 만나는 교점과 베이스, 여기에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 원점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 베이스는 130에 100. 그래서 블록 명령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 블록의 원점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러면 X로 55 가고요. 마이너스 Y는 해서 100의 반 마이너스 50, Z는 10mm. 자, 그러면 유지에서 세문서 작업에서 그래서 먼저 명령은 돌출 옆에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블록. 자, 블록의 길이 XC 130이고요. 폭 YC는 100, 높이 두께는 10T예요. 자, 블록의 기준점 그래서 좌측 하단 바닥 기준에 블록의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 다이얼로그 눌러서 X는 마이너스 55 엔터 옮겨가지고요. Y는 100의 반 마이너스 50 앞쪽으로 옮겨가고, Z는 두께만큼 마이너스 10mm.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미리 보기. 그래서 XC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55, Y는 마이너스 50, Z는 마이너스 10 했어요. XC 마이너스 55, 자, 여기 Y축이죠. YC 마이너스 50, ZC 마이너스 10. 자, 그 다음에 몸통 바디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머그잔 코어인데요. 머그잔 형상의 코어 작업을 하는데, 일단 모양을 보니까 여기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수문선 보니까 라운드로 져 있습니다. 라운드로 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보면 정면도에서 보면 수문선 R20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센터 라인에 만국점 R41이 있습니다. R값 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여기 밑둥은 여기 보면 2-R30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35, 35니까 70. 높이는 40, 그 다음에 라운드. 마지막만 모형 형상이 여기도 반원, 여기도 반원, 근데 여기는 사각의 라운드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형상을 변하면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자, 단면 스케치 원호 R20 여기 위치입니다. 센터에서부터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가운데는 R41.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는 사각의 라운드 70의 높이 40짜리.
그 다음에 요거 작업을 할게요. 그거는 앞에 위치에서 40 위치 앞쪽에서 작업을 하면 돼요. 자, 먼저 가운데 있는 R41부터 먼저 할게요. 자, 스케치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면 선택 필터에서 먼저 XC 하면 살짝 돌릴게요. 여기는 XC를 선택을 하고 정면에 확인하겠습니다.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프론트의 F. 자, 그러면 프로파일 명령을 써서 대충 모양 직선 수평 방향에 구속 조건 표시 조건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원호, 자, 반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위쪽 안쪽으로 가면 돼요. 끝점에 클릭해 주시고요. 이스케이프 누를게요. 자, 구속의 C, 이 원호의 중심점이랑 원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에 D 입력하고요. 원호 선택해서 R 값이 41입니다. 직선은 방향에 대한 구속이 적용이 됐고 처음부터 위치, 원의 중심점이 원점이랑 수평수직 다 적용이 됐고 크기 구속 R값 41이니까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갑니다. 등각. 자, 엔드키 눌러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 하면요. 요거 수문선 R20 정면에서 수문선이니까 뒤쪽에 있는 이 원호예요. 요게 R2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뒤쪽까지 위치는 센터에서 80이니까 여기서 센터에서 앞에가 40, 뒤쪽도 당연히 40이에요. 치수 40이고 전체가 80이니까. 자, 평면, 데이터 평면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평면 만들겠습니다.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유형은 거리, 참조는 XC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거리 값은 40. 방향은 마치 뒤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인. 혹시 방향이 앞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때는 스케치가 다른 거로 하면 돼요. 사각형에 필렛 있는 거. 자, 뒤에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R20짜리.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눌러서 그래서 데이터 평면은 지금 생성했는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방법의 기존 평면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면 보기 컨트롤 알트 F.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프로파일 명령에 써서 먼저 수평 방향의 직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원호로 수직 오른쪽으로 가서 끝점에 일치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C, 원호의 끝점이 원점이랑 일치되면 되고요. 곡선상의 점이니까 점이 안 잡히고 선이 잡혀서 돼요. Shift 누르고 다시 여기 점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치. 그 다음에 치수 T 입력을 하고 원호의 R 값이 20입니다. 완전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갈게요. 등각 키보드에서 엔드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평면은
컨트롤 D. 자, 다시 한번 평면 하나 더 만들게요. 요거를 일단은 불러왔는데, 컨트롤 B 숨겼는데요. 다시 불러왔어요. 컨트롤 Shift K로. 자, 요번에는 해서 데이터 플랜 또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데이터 평면 아이콘 눌러서 해서 첫 번째 참조는 지금 선택한 평면 잡고요. 방향을 리버스 반전을 하고 거리 값에 80,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여기 있는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확인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F. 자, 여기서는 모양은 사각형 그리기, 렉탱귤러의 R, 대각 코너를 먼저 대충 그려 놓고요. 자, 먼저 구석의 C, 원점이랑 그 다음에 요 라인이랑 먼저 1차로 중간점 구석을 먼저 줍니다. 중간점. 그리고 다시 요게 라인이랑 원점이랑 곡선상의 점. 자, 그 다음에 치수 D 입력을 하고요. 양쪽 사이 거리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0입니다. 40입니다. 양쪽 사이가 70, 35, 35니까 70. 그 다음에 높이는 40. 위아래 선 선택해서 높이 40. 그리고 R 값이 20. 30이네요. 죄송합니다. 2-R30입니다. R값 30. 그래서 필렛의 F 또는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먼저 마우스 옆에 R값 키보드에서 3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게 코너.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도 코너. 그 다음 창 닫고요. 치수 D. 여기 있는 원호가 30이고요. 얘도 원호가 30입니다. 그러면 완전 정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면은 한 번에 숨기겠습니다. 컨트롤 W. 여기 있는 아이콘 표시 및 숨기기 해서 데이터 평면에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자, 먼저 여기 있는 명령을 사용을 해 볼게요. 곡선 통과라고 되어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곡선 통과. 먼저 단면은, 첫 번째 단면은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할게요. 바닥에 있는 선. 죄송합니다. Shift 누르고, 지금 필터에서 단일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된 곡선으로 이거 다시 선택할게요. 밑에 라인. 자, 그리고 첫 번째 섹션을 결정해야 돼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그래서 두 번째 만들기로 돼요. 여기도 반원의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릅니다. 자, 3개 이상은 해서 로프트 형태로 만들어져요. 로프팅. 2개는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룰드 형태가 되고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있는, 여기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카운트 버튼 눌러도 형상을 보니까,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형상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 요소를 볼게요. 단면 요소. 자, 섹션 1의 단면 요소를 살펴보면 이 표이 아니구나. 자, 섹션 1의 요소는 직선 1, 직선 하나, 원호 하나. 그래서 여기 요소는 2개 요소가 돼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 2도 직선 하나, 원호 하나. 얘도 요소 개수는 2개가 돼요. 근데 섹션 3은 직선 하나, 위쪽에 2개, 옆에 3개, 4개. 원호는 2개 해서 전체 요게 요소 개수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소 변화가 마지막이 두 번째까지는 요소가 같기 때문에 여기 형상이 이렇게 꼬이는 형상이, 뒤틀림 형상이 없었는데요. 여기서는 요소 개수가 변화가 갑자기 생겨서 위치를 바꾼다 하도 항상 요 사이 연결이 뒤틀림이 발생돼요. 근데 마지막에도 직선과 원호였다 하면 뒤틀림이 없이 바로 로프트 형태로 해서 단면 요소 사이를 포물선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요소가 다를 경우에는, 자, 지금 요소가 다를 경우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를 더 할게요. 자, 스케치 작성에 들어가서 데이터 평면에 X, 갑자기 설득이 안 되냐? 데이터 평면 마우스가 메모리가 조금 부족하나 보네요. 동영상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선택 필터 없음, 이게 잠깐 녹화 좀 잠깐 세웠다가 갈게요. 메모리가 부족하나 보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데이터입니다. 선택 필터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XY로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입체 상태 놔두고 스케치 작업을 할게요. 자, 원호 그리기, 교차곡선을, 여기 단면을 지나는 교차곡선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선상의 점은 일단은 해제하고요. 자, 여기 정확한 끝점, 그리고 반대편의 끝점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형상을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구속이 남아 있어요. 자, 구속에 C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원호의 끝점에 대한 일치 2개 먹고요. 여기도 일치 2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호랑 이 끝점이랑 구속에 C 누르고, 이게 선의 끝점이랑 원호랑 여기 끝점이랑 구속을 부과할게요. 그래서 곡선상의 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자, 교차곡선 반대편에도 세 점을 지나는 호도 그릴게요. 그래서 스케치 작성 아이콘 누르고 XY 평면에 확인, 등각 상태에서 원호의 아크의 A를 누르고 여기도 끝점, 반대편에도 끝점, 그 다음에 구속의 C, 원호랑 이 선의 끝점이랑 곡선상의 점.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자, 단면곡선. 교차곡선은 요걸 이용할게요. 요거랑 요거는 단면곡선 섹션 1, 섹션 2, 섹션 3, 그 다음에 교차곡선 두 개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단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곡선 통과는 바로 옆에 있는 곡선 통과의 메시 곡면은 요거 이제 교차곡선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들어가서 단면 곡선, 그래서 먼저 선택 필터에서 연결된 곡선에 1차로 직선, 그래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 1차로 잡히고 가운데 버튼 누릅니다. 자, 두 번째 단면에 해당되는 곡선을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 누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교차곡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교차곡선 눌러주고 가운데 버튼 눌러줍니다. 자, 크로스 커버 1번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교차곡선 얘를 잡고요. 가운데 버튼 눌러줍니다. 자, 설정 값에 솔리드로 되어 있으면 되고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미리 보기 형상이 안 만들어지나?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메시 통과는 형상이 위쪽으로 뿔러보게 만들어지지 않네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자, 얘랑 비슷한 옆에 있는 스튜디오 곡면을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에도 단면 곡선, 그 다음에 교차 곡선이 있어요. 자, 스튜디오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연결로 해서 첫 번째 커버 가운데 버튼 누르고 두 번째 단면 가운데 버튼 누르고 세 번째 단면, 그래서 형상이 뒤틀렸죠. 가운데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교차 곡선, 여기 있는 원호 선택을 하고요. 가운데 버튼 누르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끝에 딱 안 맞게 돼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면, 여기 있는 원호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 눌러 줄게요. 자, 여기 미리 보기 했는데 안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방향을 여기 있는 부분을 바꿔줄게요. 방향이 맞고, 여기 방향이 하나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방향 아래쪽 방향 맞고,
미리 보기. 응? 그래도 안 나오나? 잠시만요. 자, 스터디여서 자, 처음에는 먼저 바닥을 기준으로 잡고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간엔 따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1차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이제 얘를 작업할 때 얘도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니까 형상이 납작해졌는데요. 여기 있는 방향을 바꿔 볼게요. 화살표 방향을 더블 클릭해서 바꾸고, 납작해졌는데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얘도 더블 클릭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바꾸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줘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선으로 납작해져서 위로 플로그 하지 않아졌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위로 바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꾸고 확인을 하면, 자, 얘는 중간에 비어져 있는 솔리드 바디를 해놔도, 옵션을 해놔도 기본적으로 면이 만들어졌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개 변수 편집. 바디용이 시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솔리드로 바꿔볼게요. 그래도 얘가 변화 없이 시트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억제. 잠깐 억제해 놓을게요. 그러면 앞에서 여기 있는 메시, 곡선 통과의 메시도 동일하게, 자, 첫 번째 곡선의 위쪽을 원으로 선택할게요. 화살표가 위로 되게끔. 아래로 가니까 납작해져서 형상이 블록 안 돼 있어서 화살표 방향을 위로. 두 번째도 위쪽으로 가고요. 세 번째도 위로 가기 위해서 직선 아래쪽 선택해서 위로 보냈습니다. 교차 곡선에, 자,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선택해서 가운데, 그리고 반대편 선택해서 얘도 가운데. 참고로 얘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솔리드로 돼 있어도 겉에 있는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 국면이랑 그 다음 얘랑 국면으로 면이 생성됐어요. 여기 있는 조건에 있는 거. 참고로 여기 가운데 교차 곡선이 양쪽 말고요. 여기서 가운데도 하나 더 그려놨다 하면
그래서 교차 곡선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그러면 솔리드도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개로 잡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뒤를 닫아줘 볼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 바디를 선택해서 컨트롤 B 숨겨놓고요. 자, 명령은 그래서 경계 평면을 이용을 해서 앞쪽의 경계로 적용, 가운데 버튼 눌러서 뒤쪽에도 경계 경면에 연결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바닥에 자, 바닥은 얘는 단일 곡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 그래서 추정 곡선에 아이고 단일로 갑시다. 외곽 테두리를 쭉 선택해 주세요. 단일로 해서 외곽 테두리를 쭉 선택을 해주고, 추정을 했을 때 교차 정지를 해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단일로 4개 선택해서 확인할게요. 참고로 얘는 기본적으로 서피스예요. 단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안쪽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곡면 붙이기 소 명령을 사용해서 이렇게 볼게요. 띠끼라고 돼 있죠. 타겟트 곡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툴 바디, 시트 바디 나머지 다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그래서 단면, 잠깐 옵션에, 자, 단면 보기를 하면 이렇게 시트로 다 붙이면 자동으로 단면 형상이 나오죠. 솔리드 바디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K 해서 베이스 블록을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오고, 자, 그러면 얘가 솔리드 바디가 맞는지 불리언 해보면 알겠죠. 솔리드랑 곡면은 불리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상 결합, 불리언의 결합, 베이스랑 여기 형상 선택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손잡이 하고 마무리 작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잡이를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단면 형상이 이렇게 반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중심 위치는 센터에서부터 35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원에 중심선을 그려가지고 회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면에 스케치 작성 눌러서 데이터 평면의 정면 XC 선택을 하고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F 정면 보기 한 다음에 먼저 반원 프로파일 명령 써서 먼저 직선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원호로 해서 가운데 위 왼쪽으로 해서 끝점에 일치시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의 C를 눌러서 여기 있는 선이랑 밑에 선이랑 그 다음에 모서리 엣지, 솔리드 엣지랑 해서 동일선상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선 그리기, 라인을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수직하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구속의 C를 누르고 이 선의 끝점이 여기 모서리 상이랑 동일선상, 곡선상의 점. 자, 이 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참조로 변환. 구속이 C가 있어서 그래요. 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참조로 변환하겠습니다. 자, 여기 축의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35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수에 T 입력하고 Y축이랑 요거 축선이랑 35. 그 다음에 R값이 원호의 R값이랑 위치를 볼게요. 안쪽이 R값 23이고요. 바깥쪽 38이고 여기에서 파이가 15파이요. 그러면 R값이 7.5. 그래서 안쪽만 치수 주고 R값을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선이랑 여기 있는 원의 끝점이랑 R값이 23이고 잠깐 컨트롤 Z 23이 아닌가? (35) 23 맞는데 7.5. 자, 그러면 먼저 요거 원호의 7.5로 하겠습니다. 7.5. 여기 23이면 얘가 너무 많이 가는데 23 끝에까지 이어지나요? 한번 다시 볼게요. 맞네. 끝에까지 가네. 그지? 자, 다시 수정했습니다. 23. 한 개 구석이 남았는데 이 선의 축의 길이는 뭐 적당하게끔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나간 다음에 회전 해서 리볼브 솔리드에 회전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곡선은 원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게요. 그리고 축은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약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그래서 불연을 어차피 결합을 할 거니까,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로 모서리 블렌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37분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무리 모서리 블렌드 해주세요.